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밀떡 사업주 홍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학 유튜버 연수유라입니다. 조혜준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네. 늘 우리 그 정 작가님이 네. 밀리에 관련된 네. 그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 주시는 오늘은 시간이죠. 특히 좋은 책입니다. 네. 오늘은 표지가 또 그렇죠. 화려합니다. 네. 어떤 책인가요? 지난번에 제가 크리스 카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한 김에 이제 스나이퍼 특집으로 쭉 가는데요. 이번에 이제 플래툰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네. 따끈따끈한 모던 스나이퍼 2 실전편입니다. 네, 한번 책을 들어봐 주시죠. 네,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슬아슬하게 이제 뭔가 가려져 있고 네. 네, 기초편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잠깐 네. 보니까 네. 그 안에 그 내용의 그 그림들을 보니까 네. 스나이퍼들, 네. 여성 스나이퍼들이 네. 캐릭터를 네. 가지고 만든 거고요. 좀 그렇죠. 예. 아니 아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아무 얘기가 네. 아니고 아주 그 섹시한 표지 아, 그, 네. 그 자세로 네. 사격을 하는 그 지난번이 이제 스나이퍼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제 네. 용어들 같은 경우를 설명해 줬다면 이번 편은 진짜 요 책 읽고 전쟁터에도 한번 나가볼까?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네, 그런 쪽으로 약간 이제 정확하게 약간 교범과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쓰신 이시바 노모아키 씨가 실제로 이제 미군에서 이제 10년 넘게 10년 가까이 장교 생활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본인들이 다뤘던 총기들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로 보면은 이제 뭐 그림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이 얇다거나 뭐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예. 잘 설명을 해줬고 특히 이제 태상호 기자가 그때 왔을 때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하는 질문 있잖아요. 어떤 총을 쓸 거냐. 위기 상황이 있다면. 근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총보다 중요한 게 탄약이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탄약에 맞춰서 총을 쓰겠다. 왜냐하면 이제 탄약이 없으면 총은 그냥 몽둥이일 뿐이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저격용 탄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어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얘기할까 하다가 네. 거기서 이제 저격총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338 라파 매그넘. 아하. 네, 요 탄환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슬리거나 신경 쓰는 게 있는데 338 앞에 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것까지 읽어줘야 되나요, 홍편지장님? 뭐 상관없습니다. 점 예. 338 라파 매그넘이요? 그냥 338 라파. 그렇죠. 네, 네. 보통 안 읽는 점까지 것 읽는 같아요. 사람들은 네, 대부분이 좀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점까지 읽을 것 같긴 한데. 가끔 그 문법 네. 나치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긴 좀 피곤하고.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탄환 자체를 그냥 이제 뭐 다른 총기에서 썼던 탄환 그냥 예를 들어 7.62mm 나토탄 같은 경우를 그냥 저격총으로 사용을 했는데 요 338 라파 매그넘은 거의 최초로 저격용으로 만들어진 탄환이에요. 1989년 핀란드에서 좀 만들어졌고요. 그 이전에 사용됐던 7.62mm 나토탄이 이제 당시에 발달된 총기의 사거리에 미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 나왔던 게 그 유명한 이제 10.7mm. 네. 예, 그렇죠. 뭐 바렛이라든지 이랬는데 문제는 너무 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길고. 배물 저격총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스나이퍼의 뭐 생명은 사실 은니꺼 엄폐인데 이렇게 총이 너무 크고 무거우면은 이동에도 좀 불편하고 기껏 다 위장을 해놨는데 총신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7.62mm와 12.7mm의 어딘가의 중간을 찾던 답이 이제 338 레파 매그넘이고 대략 탄환은 8.58 내지는 이제 8.6 되게 애매하죠. 그 매니아들은 8.6, 8.6. 네네네. 되게 애매한. 네, 어떻게 보면 애매한데 적용용으로는 딱 좋은 게 뭐냐면 보면은 이때쯤 되면은 이제 20세기 후반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저격용 총기들이 나오면서 사거리들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준경이라든지 뭐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에 사격하는 거리보다 더 멀리 쏠 수가 있게 된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탄환이 거기에 맞지 않은 거죠. 7.62mm는 너무 약하고 10.7mm는 너무 무겁고 예, 그러니까 요 대안으로 나왔던 게 이제 라파 매그넘 이제 8.6 정도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볼트 액션 저격총에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 탄환을 이제 그 교체를 하면서 네. 분명히 사거리가 늘어났을 텐데 네.
뭐 그 어느 정도 되나요 사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탄환의 이제 명중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총구 속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네. 이제 빠르고 안정적으로 나와야만 먼 거리까지 이제 이제 물론입니다. 네, 나가야 되는데 이 라프와 매그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구 에너지도 굉장히 높고 이래서 대략 1,500m 정도까지는 이제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초음속의 속도가 나온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m에서 2,000m 사이의 목표물을 안정적으로 명중시킬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탄환의 탄자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뭐 무력화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격의 목표는 목표물을 제압하거나 최소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이제 살상 부위가 아닌 곳을 맞춰도 사람이 이제 활동을 못하게 이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는 특히 그런 이제 애다. 후자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적어도 어느 그 저격총을 쓰든 1,500m 이상의 네. 사거리는 보장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수의 이제 능력이나 아니면 총기가 잘 이렇게 만져지고 이러면 이제 2km 넘어서까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명중시킬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라프와 매그넘으로 2km 넘는 경우까지 이제 사격을 해서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두 가지 전장 환경이 변해요. 하나는 이제 그 테러와의 전쟁을 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이라 같은 이제 고원지대 있잖아요. 상대방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목표물을 이게 평지나 아니면 산악지대 같은 데서 사람들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저격총의 사거리가 늘어나는 게 필수고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방탄복이라든지 방호 장비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테러범들도 그런 것들 갖추기 시작하니까 옛날처럼 7.62mm로는 맞춰봤자 제압이 안 되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이제 이런 총기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여기 잠시 좀 뭐 쉬어가는 네네. 그 뜻으로 우리 그 두 분께 네,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저격총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네. 저격총에 이제 쓰이는 탄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저격수들이 그 배경이 된 어떤 그 밀리터리 영화들도 네.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네. 혹시 그 중에 뭐 생각나는 거 감명 깊게 봤다거나 인상 깊게 봤던 거 있으세요? 쟤는 왜 저렇게 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쐈으면 이렇게 안 쏘겠는데 뭐 이런 거. 저는 건슬링거 거를 네.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조그만 소녀들이 그 무거운 네. 대물 저격총이나 아니면 뭐 헨리에타의 경우에는 피구공을 쓰긴 헬리에타 하지만 나올 줄 알았어. 네, 헨리에타 좋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리코 같은 저격 캐릭터를 본다면은 커다란 총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힘들어요. 연방군도 실제로 저격총을 그 행사 갔다 저격총 보신 적이 있죠? 네, 있죠. 들어본 거나 이런 적 있나요? 들어보진 못하고 구경만 했고 들었어도 제가 잘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영화나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전 애니메이션에서 네. 방금 말씀했다시피 그 여자들이 그냥 이런 방금 전에 말한 그 무거운 네. 이런 거를 가볍게 들고 다니는 뭐 이종격투기로 지금 실제 경기도 나간 적 있죠? 네. 그럼 본인이 상대방을 스나이핑하는 기술은 뭔가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항상 저는 이종 네, 격투기 그걸- 비유를 하시네. 그걸 뭐라고 그러지? 스트레이트 주먹이 좀 주먹이요? 강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스나이퍼죠. 제가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제 주먹을 쓸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주먹이 나가는. 네, 노리는 거죠. 그쵸. 길게. 보통은 이제 발을 많이 쓰거나. 네, 맞아요. 그죠? 참고로 저는 스나이퍼가 나오는 영화 중에 네. 제일 인상이 남는 게 좋은 의미 나네요. 스나이퍼 3가 있어요. 톰 베린저 주연인데 스나이퍼 4다. 아들이 기억나, 나오죠. 기억나. 네. 예. 예전 영화라. 예. 정말 보고 정말 왜 이걸 속편을 만들어가지고 이따위로 망쳐놨나. 1편은 진짜 명작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속편이 보면. 속편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대부분 분들은 모르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속편들이 대부분 비디오 영화예요. 심지어 베트남까지 가서 찍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은 혹시 나중에 이제 코스프레 같은 거 할 때, 네. 서바이벌 게임 할 때 저격수로 뛴 적 있나요? 저격은 딱 한 번 해봤는데 어, 잘 쏘지 못해서 야간전을 했는데 네. 정말 하나도 안 맞더라고. 그리고 저격수를 하다 보면 숲풀 속에 숨어서 봐야 하잖아요. 네. 성격이 안 맞죠? 네, 성격이 안 맞죠? 네, 저도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다 보면 오인시를 하잖아요. 네, 무슨 네. 소린지 아시죠? 네. 약간 쓰레기통 위에 있는 박스가 움직이고 이런 게 보여서 네. 그게 저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코스프레 같은 건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해볼 생각 있으신 건가요? 몇 번 아, 해봤는데 네네. 아무래도 저는 진짜 실제로 게임을 뛰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게이머. 네. 어떻게 저격수 코스프레 해보거나 해본 생각 있으세요? 저는 기회 된다면 소녀전선 이런 네네네. 귀여운 스타일로 네, 이런 거 섹시- 소화할 자신이 있다. 섹시 자신이 있다. 네. 자신 있는 거 맞아요.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보통 아니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네. 작가님이 뒤에 계시는 많이 지금 딴 데 보고 노력해 있어요. 근데 네. 네, 그 외면하고 얘기 있다. 네, 그 얘기 고개 나오자마자 돌렸어. 네. 돈 많이 들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움프 사오 코스프레는 한번 해봤습니다. 움프 사오. UMP 45. 나 놀래라. 움프짱. 네. 총으로 분장을 했다고요? 소녀전선 네네네. UMP 45. 네. 못 짜고 한 얘긴데 음. 악덕 사업주라 진짜로 알아들어. 네. 자, 338 네, 라파 네, 매그넘 네. 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주시죠. 이제 특히 이제 여러 총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영국 총기 회사죠. 에큐러시 인터내셔널 AI라고 보통 그쵸. 이제, 아주 유명하죠. 유명한 회사. 그러니까 요 총기의 특징이 이제 그 개머리판에 구멍이 나 있어서 여기에 이제 손가락을 끼워서 사격을 하게 돼 있고 여기서 나온 총 AW 만든 곳이죠. 네, 맞아요. 네. 오, 아시네요. 네. 이걸 알면 진짜 네, 있어 보인다. 일단 매니악에 네. 입문을 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AW 총기가 이제 제 뇌리에 남았던 게 뭐냐면 뭐였지? 이제 이제 전쟁 영화인데 미군 조종사가 세르비아 어디 쪽에 떨어져 갖고 에너미 앳더 게이트. 에너미 앳더 게이트에서 게이트가 아니라 에너미 앳더 에너미 게이트. 라인스. 에너미 라인, 비하인드 에너미 라인스.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 미군 조종사를 추격하는 이제 그 나쁜 이제 세르비아 세르비아 스나이퍼 민병대의 나오죠. 스나이퍼 체육복 입은 약간 코프닉이네? 네, 그죠. 음. 체육복 입은 애가 들고 다니는 저격총이 이거였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땐 굉장히 강인하게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그 뭐예요? 톰 크루즈 나오는 그 네. 시리즈 갑자기 미션 임파서블. 네. 네. 5인가 거기 4인가 거기서는 네. 완전히 그냥 얻어 터지죠. 음. 화가 작살이 나는. 네. 그런 쪽으로 유명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총기였는데 그렇게 돼 있어서 특히 이제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제 저격에 대한 가치나 이제 전술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저격총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라프와 매그넘의 가치가 이제 더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별도의 전용 탄환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그만큼 수요와 가치가 있다는 얘기들이고요. 앞으로 이제 갈림길에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저격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더 멀리 쏘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8.6으로도 부족하다. 라고 해서 이제 더 탄환이 커지고 이제 이런 쪽이 하나 발달이 되는 게 있고 반대로 너무 거추장스러워지고 왜냐하면 이제 시가전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만큼 긴 사거리가 필요 없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발로 쏴서 확실하게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 명을 사격해야 되기 때문에 볼트 액션 말고 반자동 이제 저격총의 가치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 구경이 큰 게 반동 문제 때문에 조금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프와 매그넘의 미래는 이제 더 작아지느냐 커지느냐 이제 어떤 갈림길 정도에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신기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라파 매그넘으로 그렇죠. 쐈던 그 네네. 최장거리 기록이 1위였잖아요. 그렇죠. 2kg가 좀 2.2 2.8km죠. 네, 2.87km.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어우야.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게 되는 게 네. 일단 위의 사례를 보고 쏘는 게 있고 네. 첫 번째가 그다음에 공기가 워낙 맑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 시야가 멀리까지 나간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로 시달리는 거랑은 전혀 반대네요. 그렇죠. 예. 대신 이제 총알에 시달리는 거죠, 거기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책으로 좀 돌아가면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 이제 본인 경험담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사격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여기 사격 대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자위대가 여기 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 얘기를 해요. 한국군은 2016년에 준비팀을 보내고 2017년부터 참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군이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제 빨리 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한국군 장병을 인수하고 온 이제 이제 한국인 포토그래퍼가 테드 태 씨예요. 테드 태 씨가 누구냐면은 저기 이제
저랑도 절친이고, 그다음에 이제 홍 편집장이랑도 가까운 태상호 기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각주로 넣긴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각주는 없었고 그냥 테드 테라고만 그렇죠. 나왔던 거였죠. 네. 있어요? 저기 아, 네네네.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뒤쪽에 마지막에 읽다가 보면 여기 이제 테드 테 씨가 이제 한국군을 인솔해서 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인가? 물론 테드 테라는 이름이 별로 없긴 하지만,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저희가 그 네. 특수전 대회를 그 세계 대회를 좀 그 참가하고 그러면 네. 뭐 종합적으로 뭐 그 상위권일 수도 있고 뭐 저 하위권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저격 쪽에 그 사격 쪽에는 사격 점수는 잘 받는 편이에요. 원래 그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그죠? 보기엔. 네, 맞아요. 이상하게 잘 받는 편이고. 그리고 그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최근 몇 년간 저격대회 참전해서 상위 성적이 나온 경우는 이게 정말 소수, 주로 특전사가 중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특전사에서도 부대 차원보다는 몇몇 정말 개인분들이 특등사수. 네. 사재를 털어가지고 네. 미국 가서 훈련을 받고 장비를 사고 자기 돈으로 진짜.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간신히 성적 올리는 거예요. 정말 국가의 지원이 너무 없었구나. 부족해요, 진짜. 그걸 좀 확실히 개선해야 됩니다. 보면은 그분들 노력하는 거 보면 눈물이 나요, 제가 진짜. 아니 왜 맞아요. 그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서 쌓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전군에 보급을 하는 게 사실 실전을 거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그죠? 근데 게다가 개인적으로 갔다 오게 그렇죠. 되면은 경험이 전수될 리가 없거든요. 네. 뭐 그나마 정말 비행기표 정도가 지원해주는 정도, 이런 대회에서. 아. 그건 약간 오버인가? 하여간에. 그럼 오바다. 물론, 그 대회 자체의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지만, 네. 군에서. 거기까지, 그 실력이 오기까지의 과정의 비용은 사실상 그렇죠. 총 빼고는 개인이 다 부담한 수준이에요, 진짜. 총 말고 활로 해보면 안 될까? 그러면은 좀 돈이 덜 들잖아요. 활. 활도 많이 비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역시 이과라 너무 진지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우면은 그렇게 네네. 직접 경험을 쌓고 정말 총이나 그런 그렇죠. 조준경에 네.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된 분들의 발언권이 높아야 되는데, 네. 그분들 발언권이 철저하게 묵살이 되고 있어요, 군 내에서. 아, 거의 또라이 취급받고 있는 느낌, 오히려. 왜 총 따위나 파고 있냐, 총 쏘는 네. 사람한테. 네. 정말 총 쏘는 이런 사람한테. 문제는 군에서 해결을 안 하면 한국군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프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야 왜 군복을 왜 입고 다녀? 뭐 이런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홍 회장님이 이제 취재를 하시면서 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솔직히 군에 그런 걸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 군 특히 이제 그 지휘관들에 대한 어떤 그 사이다성 발언을 좀 하셨는데 네네. 약간 좀 강하게 얘기는 하셨지만은 네. 상당히 아주 강하게 동조되는- 얘기하셨는데. 네, 상당히 동조되는 부분이에요. 네. 네. 왜냐면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문가 의견이 가장 높은 게 맞거든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걸 사용하고 전쟁터 나가면 그걸 사용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저격에 대해서 우리 특수전에 대해서는 뭐 저격 수를 많이 양성했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그 정규 부대에서 그 저격병을 기르고 그런 저격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는 건 사실 우리 일천해요. 그 그렇죠. 역사가. 그리고 그거에 중요시 하지도 않았고 그나마 이제 좀 조금씩 이제 2천으로 발전하고 넘어간 있는 단계죠. 거니까 네. 우리 밀떡에서 우리 홍 편집장님 이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국방부 수뇌부들도 네.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우리 그 저격수에 대해서도 뭐 그 저격 그 주로 이제 그 영화를 좀 많이 네, 보셨을 그렇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풀었는데 왜 저격수 보면 이렇게 그 위장들을 막 하잖아요. 네. 그 길리슈트. 특히 이제 그 서바이벌 게임 가면 뭐 위장 뭐 별 위장을 다 이것도 쓰고.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직접 해봤어요? 네. 한 번, 오. 그러면 다 길리슈트 입고 다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길리까지는 못 입고 네. 위장복에 이거 써서 네. 주변 소리 듣고 그다음에 야간 근데 이제 고정 성격에,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에 안 맞아. 엎드려 이렇게 대기 타는 게, 그죠? 네 저는 네. 돌격소총이 좋습니다. 돌격수 좀 아. 두고 뛰어다니는 게 맞지, 이렇게 엎드려서, 반면에 이쪽은 엎드려서 하는 걸 잘할 것 같아요. 엎드려서 네. 기다리고 있다가 있다가 접근하면은 안 바로. 제가 막 뛰어오면은 네. 아,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뭐지 그 밖에 계신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어떻게 뭐라고 작가님, 불러야 사진 작가님 작가, 예. 악덕 작가님. 악덕 작가님한테 요런 거는 꼭 한번 왜냐면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이제 뭐 팟캐스트 나가니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자리니까 뭐 원하시는 하고 싶은 거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해주세요라는 거 있으시면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왜 제가 아무나 먼저 상관네. 할게요. 저를 이런 자리까지 올라올 이런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방구석에서 오신다. 전쟁 게임 막 레드 드래곤 이런 거나 하면서 네, 레드 드래곤. 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불만을 얘기해 재밌어지니까. 언급하는 게임이 또 묘하게 또 좀 있는 레벨이 있는. 저는 일단 대창을 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창. 네. 엄청 맛있죠. 좋아한. 네. 맛있겠다. 곱창이랑 대창을 네. 좀 많이 막창, 사주셨어요. 또 갑자기 배고파지네. 그러게. 네. 우리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저희한테 밥이죠. 아, 그런가요? 네, 맞아요.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맞아요. 또 이제 저런 멘트 항상 날려서 이 양반이 인기가 참 좋아. 예. 곱창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곱창이요? 네. 어땠어요? 굉장히 신기했죠. 이런 네. 것도 먹나? 저는 처음 먹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네. 이런 것까지 먹어야 돼? 네,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재밌어지려면 불만이라든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런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요. 네. 제가 취미가 모략과 이간질이라. 저 글록의 달 에임 포인트 광학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 이런 거 해줘야죠. 이런 거 곱창 먹으면서 대창 먹어서 얘기 못 해요. 그죠? 네, 자,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사주는 악덕, 거. 악덕 그제. 작가님이라서. 네, 맛있는. 본인은 되게 혼자 많이 먹는 것 같은 몸매죠. 그죠? 체온이 제가 저 몸매라서 저 몸매였던 거라서 알아보는데 저 였던 하루에 4.5끼 정도 먹으면 저렇게 되거든요. 음. NIPD는 안 되는데 저러면 그죠? 네. NIP도 보면은 은근히 배 많이 나와요. 아. 맨날 커피 마시고 도넛 먹고, 커피 마시고 도넛 먹고. 좀 있으면 둥글둥글해지고 막 순찰차 안 끼어들고. 아무튼 그 모던 스나이퍼는 책을 좀 읽어볼 만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책이 이렇게 여성들이 나오고 막 캐릭터가 나온다고 책이 얇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전 전장에 뛰었던 그 저자가 본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좀 읽어볼 만한 기초편 읽고 실천편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잘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저격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럴 때는 총으로 저격하지 마시고요. 실력으로 저격하시면 됩니다. 내 마지막 멘트인데 그냥 그러니까 사격 바로 실력을 그냥 높여가지고 총으로 저격하라는 얘기죠. 그럼 역시 악덕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패널들이 네. 지금 현재 네. 내가 저격하고 싶은 네. 목표랄지 아하. 희망이랄지 역시 뭐 이런 진행자 역시. 이런 거 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네. 정 작가님부터. 저는 노벨 문학상을 저격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글 쓸 때 노벨 문학상이 제 목표였거든요. 네. 참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열심히. 네. 저는 네. 챔피언이 되는. 챔피언. 챔피언. 그럼 누구를 꺾고 챔피언이 되고 싶어요? 자기를 꺾고. 네, 저요? 자기 아니, 자신, 여성부 자기 경기를 해야죠. 근데 여성부가 지금 잘하는 사람이 어중간해서 네. 딱히 그렇게 잘하는 그럼 막 이제 잘한다 이런 사람이 없어. 진짜 이 정도면은 음. 내가 평정할 수 있다. 지금 현 상황 정도면. 아직은 그냥 간보는. 체급 물어봐도 되나요? 저는 52로. 50이면은 무슨 급이죠? 주니어. 이름이 정해져 있나요, 이게? 그냥? 52가 아마 팬텀 그 플라이급이요? 네. 52가 뭔가요? 몸무게인가요? 몸무게죠. 네. 네. 52. 그럼 플라이급이니까 이제 격투기는- 날아갈 수 있는. 네. 플라이니까. 격투기는 몸무게를 다 공개해야 하는 직업이로군요. 그 지금은 52가 아니지만 그 이제 경기할 때는, 네. 경기할 때 몸무게. 네. 지금은 아니. 네. 저기 카운트 순서대로 가니까. 그래, 저를 저는 저격하고 싶은 건 진행해도 아니었어요. 패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저격하려면 일단 몸무게, 몸무게를 좀 빼고 싶고요. 네. 하나 불가능할 더 것 저격하자면 뭐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우리 밀떡이 네. 유튜브 구독자가 네. 뭐 실버 그러니까 10만 명이요. 원 네. 좀 안 되더라도 네. 우리 좀 10,000명은 채워줬으면 여기 나는 앞에 만 명. 선배 유튜버가 되게 가짜는 표정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네. 그러나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격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공학 업계와 밀리터리를 약간 접목해서 뭔가 좋은 것을 저격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걸 저격하면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한국어 잘 못합니다. 예, 네, 홍 필장님. 네. 예.
돈 많이 버는 악덕 사업주를 목표로 저격하겠습니다. 그건 뭐 벌써 이루시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악덕 사업주일지 모르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아. 그러니까 돈 많은 악덕 사업주. 그게 좋네요. 최고예요. 네, 예. 그죠. 네. 악덕 소리 부와 들으면 돈 권력을 좀 함께 모아야죠. 누리는. 네. 그죠. 네. 네, 여러분들의 모든 그 저격이 다 네. 명중돼서 이루어지시기를 이야. 바라면서 별명이 아. 덕담아재예요. 네. 덕담하신가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또 훈훈하게 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또 그 이 책에 대해서 아, 네, 뭐 네, 추가로 해주고 싶으신 뭐 못하셨거나 아, 네, 네. 그런 뭐. 그 뭐라고 하지?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이게 전쟁을 좋아하게 되느냐. 그다음에 뭐 저격이란 게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짓인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존윅 3가 이제 그 제목이죠. 그쵸. 예. 네, 뭐 아무튼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네. 네. 자, 이것으로써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